자, 지금 뭐 온갖 답답한 이야기들로 숨이 막힐 지경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말고도 미래까지 아마 한 2022년까지도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특히나 의사 양반으로서 개빡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번 이야기는 바로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 번 다뤘었고 제일 최근에는 코로나 치료제 두 종류가 모두 FDA를 통과하게 되면서 오미크론이 마구 퍼지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대응 수단이 하나 더 생겨나는 거라서 혹여나 백신 쿠폰 찍을 마냥 계속해서 백신 맞을 필요가 없어지진 않을까, 필요한 사람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예측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해외나 가능할 일 모양이지 우리나라는 좀 글러먹은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백신 들여올 때도 이랬는데 또 하여간 뭐 사오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가 어떤 약을 얼마나 구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죠. 일단 12월 27일 확보 물량은 팍스로비드 7만 명분, 몰루피라비르는 24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진짜 선계약 물량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고 나서 정부에서 팍스로비드를 30만 명 이상 구매하는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30일자 기사에는 100만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추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100만 명분의 계약이 어느 약이 얼만큼인지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사실 이 꼬라지를 보자면 정말 엄청나게 답답한데요. 물론 코로나 치료제로서 두 약 모두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진 상태지만 물론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머크 몰루피라비르 중에 몰루피라비르가 먼저 나온 약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FDA가 등신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몰루피라비르가 먼저 승인 접수를 했지만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먼저 승인이 났죠. 몰루피라비르가 먼저 임상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 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가 없는 초기 상태에서는 먼저 머크사랑 계약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FDA 결과를 보면 머크 거보다는 화이자 거를 빨리 더 많이 추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는 동물 실험 결과로 미루어 고혈성장, 연고혈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복용은 허가가 나지 않았으며 이 몰루피라비르의 특성상 유전자 복제 과정 중에 에러를 일으키는 재료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 관여를 해서 바이러스 복제 시에 변형이 생기도록 유도를 해서 고자를 만드는 효과를 보여주는 약이죠. 그런데 학계에서 이런 식의 약이 혹시나 정상 유전자 복제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복제를 할 때 써먹는 유전자 부분이나 정상세포가 유전자 복제를 할 때 써먹는 부분이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신 가능성 있는 여성이 몰루피라비르를 먹게 되면 4일 정도는 피임을 하라고 나와있고 남성은 3개월간 피임하라고 적혀있을 정도죠. 혹여나 태아 발달 시 기형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 승인 내역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기존 시판 약들하고 반응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약은 조심해야 하고 저런 약은 끊어야 하고 다른 약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혀있죠. 기형 위험에 대한 내용도 크게 나와있지 않고 주렁주렁 경고문도 딱히 박혀있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오미크론같이 바이러스 변이에 빠르게 대항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몰루피라비르도 임시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올라온 FDA 승인서에 박혀있는 주렁주렁 적힌 경고문 부분 때문인데요. 여기를 잘 보면 무려 8가지나 되는 사용 조건을 전부 충족하고 있어야 몰루피라비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항 내용이 바로 코로나19 감염 바이러스 검사 양성 확진자면서 경증에서 중등도 정도의 코로나19 감염 성인이며 사망이나 입원 치료 같이 심각한 코로나 감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지만 허가난 다른 약에 접근이 불가하거나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허가난 다른 약은 뭐지? 팍스로비드죠. 이거 말고 뭐 나머지 내용은 임산부한테 쓰면 위험한데 득실 잘 따져서 써라, 환자한테 위험성 잘 설명해라, 문제 발생하면 제깍제깍 보고해라,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FDA는 이 몰루피라비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 녀석은 문제가 혹시 생길 수도 있는 녀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주된 치료제로 쓸 것은 아니고 팍스로비드를 메인으로 봐야 하는데 팍스로비드를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사람도 치료제를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몰루피라비르를 써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 환자인데 먹는 약이 워낙 많아서 팍스로비드는 못 쓸 사람 정도? 따라서 이걸 종합해보면 FDA는 몰루피라비르를 그야말로 서브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약을 지금까지는 몰루피라비르로 왕창 해둔 상태라는 겁니다. 이 결과지를 보아서는 무조건 화이자 팍스로비드 위주로 많이 구비를 해두고 보조 역할로 몰루피라비르도 챙기긴 해둬야 된다는 거니까 미국이 구매한 내용을 보면 팍스로비드 1000만에 몰루피라비르 300만 정도, 일본도 이미 200만 명분을 팍스로비드로 구매해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저 옛날 백신 처음 나왔을 때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그때도 구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구매 확인서, 구매 계획서 뭐 그딴 소리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접종은 개판 났고 그 사이 변이가 터지니 위드 코로나가 개판 난 거죠. 제발 부탁인데 괜찮은 치료제 위주로 제발 이번에는 욕 좀 안 먹게 확보 좀 제깍제깍 해야 하는데 30일 뉴스에서 1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에라이씨. 어차피 애들은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오면 분명 절대 확진자 수는 늘 것 같은데 치명률이 줄어도 절대적 숫자가 늘면 또 중환자 숫자도 늘 수가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제대로 해놔야 하는데 100만 개, 그것도 계약 예정, 계약 호소인으로서 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100% 팍스로비드도 아니고 어쩌겠다는 건지 아주 그냥 빡이 칩니다. 빡이 쳐요. 어이구. 또 그때가 되면 중환자 다 내쫓아서 후후 코로나 환자면 커버하면 끝이야 하고 또 눈 가리는 개수작을 할런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팍스로비드가 1순위, 몰누피라비르는 2순위 약이라는 게 FDA에서 결론이 났고요. 얼렁 팍스로비드 위주로 약을 구해야 하는데 또 계약 고소인짓 하면서 삽질하는 것 같아서 속이 심히 불편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